요즘 푹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식은 땀도 날까?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나이 탓인가? 당신 무리하고 다녀서 그런 것 아니에요? 퇴직 후 친구들이랑 산악회니 트레킹이니 산이다다 들로다 노느라 바쁘시잖우. 운동인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나? 당신 질투하는 거야? 안 놀아준다고? 뭔 별소리를 다 하셔? 걱정되니 하는 소리지. 잠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실 일은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증세는 심장마비의 전조 증세와 많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라면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도 지인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적절한 대처만 제대로 했더라도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명입니다. 강남에서 현재 심장내과 의로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35년간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많이 케어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응급처치 강좌를 하며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환자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는 강좌 내용 중에 단 1분 안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장마비 생존을 3배나 높이는 비밀 응급처치법을 특별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35년간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방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다양한 증세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증세를 바쁘다는 탓으로 피곤해서겠지, 나이 탓인가? 라고 생각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 심장 전문의인 그레고리 로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심내혈관 질환 사망은 연간 53,150명으로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의 약 19%로 특이한 것은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흔한 심혈관 질환이자 치명적인 심장마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증세가 있다면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며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세 7가지와 대처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알고 계시면 갑작스런 증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전조 증세부터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증상은 흉통입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나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요.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흉통이 있으면 가장 먼저 심장마비라고 느껴주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젊으신 40에서 50대이면 이렇게 강렬한 증세가 나타나지만 60에서 70대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강렬한 흉통은 거의 느끼시지 못하게 돼요. 혹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정상적인 체형이 아니신 분들, 남자의 경우에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신 분, 혹은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흉부의 통증을 일반인들과 같은 곳의 통증이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곳 명치 쪽의 통증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눌리는 가벼운 흉통이 아닌 뻐근함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응급 대처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이 통증은 가슴 중앙부에서 등, 어깨, 팔,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76세 이순자님은 갑자기 왜 어깨가 아프지? 50견인가? 생각하셨대요. 이 통증이 50견이려니 주위에서 50견은 1년 간다더라.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계셨다가 우연히 정기검진으로 병원에 오셨다가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심근경색을 발견하셨어요. 다행히도 빠른 시술로 인해 목숨을 건지셨는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통증은 그러려니 하심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슴의 통증, 화끈거림 또는 압박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은 왼팔 아래로 뻗어나가거나 턱으로 올라가거나 등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완전히 멈출 때 발생합니다. 심정지 환자는 3분에서 5분 이내 심장을 소생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두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이 차거나 숨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1순위의 위험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셋째, 식은땀이 많아져요. 심하게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지요. 갑작스럽게 몸에 힘이 빠지고 심하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로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째, 두근거림입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증상,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스꺼움, 소화불량, 속쓰림, 어지럼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한 것 같은 느낌 속이 쓰라리면서 체한 것 같은 느낌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화제 하나 먹으면 되지 않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의 지인의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40대 중반이었어요. 그 친구는 쉬는 날 회사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식은 땀과 속이 메스껍다. 점심 먹은 게 체했나? 했었대요. 함께 있던 동료가 병원 가보자 라고 권했지만 좀 쉬면 괜찮겠지라며 기다려보고 라고 했대요. 동료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이 창백해? 라며 병원을 권했지만 그 친구는 어제 일을 무리해서 피로가 쌓였나봐 라며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구급차를 불렀고 급하게 119로 병원에 이송되는 그 길에 결국은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동료가 권했을 때 병원을 찾았더라면 참는 것이 결코 미덕은 아니랍니다. 현명한 판단과 민첩한 행동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 기억을 하세요. 일곱 번째, 하지정맥입니다. 하지정맥은 다리 정맥이 약해져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여 혈관이 튀어나오고 구불구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질환은 다리의 부종, 저림, 통증, 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유전적 요인, 비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보이는 얇은 혈관이 나타납니다. 통증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면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며 쑤시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쉽게 붓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피부 착색, 하지, 궤양 등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정맥이 심장마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정맥류가 심부전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키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국 심장미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50견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슴이나 어깨, 팔등의 통증은 턱과 등으로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는 호흡 곤란이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심장마비는 비정상적인 증상과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을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인 가슴의 통증이나 압력이 아니라 메스꺼움, 구토, 피로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피로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려고 하다가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 고 보고되었습니다.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고 심장 자체의 문제라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불안정협심증 등의 증상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흉통,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로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거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체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혼자였을 때의 응급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1. 구급차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세요. 구급차를 불러 AED의 준비를 의뢰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동호수까지 알려주시고 현관 비번을 알려드리거나 문을 열어놓으세요. 이름 나이도 알려드리세요. 필요 이상의 대화는 금물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골든타임 놓칠 수 있습니다. 꼭 심장마비라고 전달하셔서 구급대원이 AED를 준비해 올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심폐정지로부터 1분 이내에 구명 처리가 이루어지면 95%가 구명됩니다. 3분 이내에는 75%가 구명되어 뇌장애도 피할 수 있습니다. 5분 경과하면 구명률은 25%가 되고 8분 경과하면 구명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구명 처치의 개시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병원이 가깝다고 심장마비 환자를 택시로 병원까지 데리고 오는 중간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2.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복용하세요.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시고 없으시다면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서 녹여주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 아스피린이 혀 밑에서 바로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1~2초면 충분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세요. 어디까지나 비상용으로 지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 실내라면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주세요. 실외라면 계단이나 벽이나 기대고 앉을 수 있는 데에 앉아주세요. 힘들다고 절대로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심장에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4.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동일하게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편하게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심호흡을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며 내뱉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주세요. 이 방법은 심장병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심호흡법입니다. 만약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셔도 됩니다. 가급적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물을 마시거나 억지로 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간단하게 심장마비 구급차 불렀다 라고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7. 마음가짐입니다. 침착하게 당황하지 마시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또 그 힘든 것을 시키려고 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해? 라고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런 연습은 물론 중요합니다. 보험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운전하시지는 않으시지요? 나의 몸은 소중하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 했어요. 조금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한 어르신들의 몸을 챙겨주세요. 그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파 누우면 누가 제일 서러운가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지 않나요? 건강하게 팔팔하게 즐거운 인생 사셔야지요. 자, 그럼 심장을 지키는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심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소중한 펌프예요. 마치 24시간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 같죠?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특히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생기고 있답니다. 다행히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써서 생활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1. 매일매일 몸을 움직여요. 우리 몸은 움직이라고 만들어진 기계 같아요. 자동차도 계속 달려야 고장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속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어서 걸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덕분에 다리를 쓸 일이 별로 없죠. 계단을 나의 헬스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학교 건물이나 집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계단으로 가볼까? 처음엔 3층까지만 걸어 올라가고 익숙해지면 5층, 그 다음엔 더 높은 층까지 도전해 보세요. 다리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하철역 계단은 개수가 정말 많은데 이걸 매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움직임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자리에 앉지 말고 건물 계단을 이용해서 다른 층에 올라가 보세요. 옥상이 있다면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보거나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녀도 좋아요.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 말고 다른 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서도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 발끝으로 서서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 좀 더 큰 동작으로 해보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가족들과 장 보러 가서 카트를 밀어주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2. 밥 먹고 바로 앉지 마세요.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나 의자에 바로 앉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심장에게 매우 나쁜 습관이랍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당분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관 벽에 나쁜 물질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식사 후 황금 시간 20분을 활용하세요. 밥을 다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앞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집 근처 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도 좋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곤증과 똑똑하게 싸우세요. 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아요. 5분만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졸음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점심 식사 후 바로 책상에 앉지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다른 부서에 업무차 들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학생이라면 급식을 먹고 나서 운동장을 한 바퀴 걷거나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천연 비타민 공장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라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만들어져요. 이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은 햇빛과의 데이트 시간이에요. 실내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는 꼭 밖으로 나가보세요. 단 10분만 햇빛 아래 서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나 회사 앞 공원 아니면 건물 옥상이라도 좋으니 직접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나가보세요. 계절별로 햇빛 받기 전략을 세워보세요. 봄과 가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좋아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은 시간을 이용하세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야 해요.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잠깐이라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창문 너머 햇빛은 충분하지 않아요. 교실이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어도 유리창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꼭 직접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3. 나쁜 습관들과 하나씩 작별하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심장을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습관들을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좋아요. 담배는 혈관을 녹슬게 하는 독이에요. 담배 연기 안에는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물질들이 4,000가지나 들어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해요. 마치 좁은 빨대로 엉어리진 주스를 빨아야 하는 것과 같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개수를 줄여보세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면 반 갑으로, 반 갑을 피운다면 하루 5개비로 점점 줄여나가세요. 술도 적당히가 건강이 비결이에요. 가끔 한두 잔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마시거나 많이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술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집 대신 카페나 맛있는 식당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 둘레 관리는 심장 건강의 기본이에요. 배에 살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가 힘들어져요.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한국인 허리둘레 기준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하입니다. 줄자로 배꼽 위쪽을 재어보세요. 만약 이보다 크다면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4. 내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아프기 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가슴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아픔,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심장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통증이 턱이나 왼쪽 팔까지 퍼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도 위험해요. 평상시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헉헉거린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붓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다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아 있다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두세 가지 이상 나타나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심장 문제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1주차에는 계단 이용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매일 한 번씩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2주차에는 식후 산책을 추가하세요. 밥 먹고 5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3주차에는 햇빛 쬐기를 시작하고 4주차에는 나쁜 습관 하나 줄이기를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활력이 어르신들의 몸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는 나누시면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와 또 만날 수 있답니다. 또 뵙기를 바라며 조심해서 다녀오세요.